기업 조직에서는 혼자서 하는 창의가 아니라 집단 창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집단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로서 좀 집중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들어주고 반대로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아야겠다. 경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 돌아봤더니 가장 많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기업 조직에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막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는 창의가 아니라 집단 창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런 집단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웅현님도 리더의 역할을 하실 텐데 그 리더로서 좀 집중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후배들의 역량의 최대치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분위기 풀어주고요. 재밌게 만들어주고 아무 얘기나 던져도 저 선배는 받아줘.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런 말은 절대 없어.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 많이 하고 농담 던지려고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많이 웃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저렇게 중요한 말이었어? 인식을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배 앞에서 아무 말이나 던져도 대로 어떻게 줄 것이냐예요. 그거를 그 생각을 하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신다면 반대로 좀 뭔가 이런 거 정말 하지 않아야겠다. 경계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 기죽이는 거, 주눅 들게 하는 거, 그리고 회의실 들어가는 게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 이걸 경계해야죠. 회의실 들어가는 게 좋아야 돼요. 우리 회의나 할까?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아이디어 막히면. 그게 책 제목이 됐어요. 후배가 쓴. 진짜 우리 회의나 할까 해요. 그러면 그래요,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디어 없는데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해야죠. 아이디어가 그렇게 딱딱한 게 아니니까. 회의를 주목하게 된 거는 저한테 들어온 질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가 어딥니까? 어떤 분들은 커피숍을 기대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서재 뭐 했겠죠. 근데 돌아봤더니 가장 많이 아이디어가 나온 곳은 회의실이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과 말이 섞였을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1시간 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1시간 후에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중에서 한 24분 지점에서 누군가가 스파크가 천재다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들, 그냥 우리가 술자리에서는 농담들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와중에 섞이다 보면 그래 네가 아까 그 체리 얘기한 거는 재밌는 것 같은데 체리랑 조금 아까 그 저 노래 같은 거 붙여볼 순 없나? 거기다가 야 이거 한 줄 이렇게 바꾸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막 섞여 나가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실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물리결합이 아니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걸 경험한 거죠. 뭐 진심에 짓는다? 그냥 이 아파트는 이 회사는 글쎄 다른 회사들이랑 다른데 아파트가 실용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도 여기는 뭔가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정성이랄까? 진실? 이런 얘기 해볼까? 이러면서 툭툭툭 흘러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심에 짓는다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다음에 이거 누가 썼어? 그러면 몰라요? 진심은 팀장님이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난 진심이란 단어 진실이랑 같이 얘기했지 그 이렇게 문장 구성한 건 아니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게 이제 기적의 순간인 거죠. 회의실의 기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하느냐가 집단지성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듣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냥 뭐 누가 아이디어 내라고 했는데 아이디어 안 내고 내 머리 가지고 놀리면 쟤는 왜 아이디어 없이 내 머리 가지고 놀리는 거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저 농담에 뭐가 없을까? 왜 저런 얘기가 있을까? 저게 이런 문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런 회의의 모습에서 어쨌든 회의를 주재하거나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아까도 그런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떠다니는 막 그런 맞아요. 얘기 중에 뭘 이렇게 알아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리더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들어갈 때 맑은 머리통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건 부드러울 연자에 관련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한 사람이 흘리는 말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제 목표가 말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말의 가치를 발견하는 선배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맑은 머리통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컨디션이 좋아야 농담도 탁 받아칠 수 있는데, 만약에 숙취에 시달리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린 마음. 얘들 말을 내가 예쁘게 들어줘야지. 이런 열린 마음 가지고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2주 남았다. 아이디어 좀 내봐. 너 뭐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오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푸냐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제 뭐 했어요, 저는. 어제 회의하러 들어갔는데 어제 뭐 했어? 재밌었겠다고. 뭐 애랑 그렇게 놀았어? 요즘 그렇게 노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나 답이 없는데. 생각한 거 있나? 없어? 아, 그럼 뭐, 가만있어 봐. 요즘 읽은 책은 뭐야?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웃으면서 막 어제 뭐 했어 하지만 여기 머리는 이 완테나는 다 서 있죠, 지금. 아무 단어가 나와도 다 일로 연결하죠. 다 땡기죠. 그러니까 왜 은행 광고를 하면 은행 간판만 보이고요. IT 광고를 하면 통신회사만 보이고요. 파리바게뜨 광고를 하면 뚜레쥬르가 보이거든요. 똑같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일 때는 길거리에 맞아, 초등학생만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 관점으로 모든 단어들과 나오는 걸 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바쁘죠, 저는. 막 웃으면서, 일요일날 제가 5살짜리 애랑 했던 게 지금 내가 하는 건 연결이 될 게 뭐가 없나? 이렇게 계속 당겨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툭 건져지면, 지금 네가 얘기한 거 말이야, 그거. 5살짜리 애랑 가는 거. 그거 지금 우리 광고주들이 경계하면 어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면 오 좋은데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별로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면 놓고 좋은데 하면 또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나가는 회의가 제일 많아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이제 막 부각되고 그런 게 이제 막 최근 뭐 한 10년 뭐 그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웅현님의 집단 지성에 대한 뭐 그런 믿음이랄까? 아니면은 왜 집단 지성이 이렇게 꼭 필요할까? 여전히 창의라는 거는 어찌됐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특출한 아이디어로 끌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일에서는 안 좋은 것 같고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은 없어요. 가끔 답을 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루틴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해결책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우리가 파악하는 문제들의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미디어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내 클라이언트가, 내 광고주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난 정확한 판단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림 색감을 보는 눈이 제가 같이 일하는 아트 디렉터만 하지 못해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 선 하나 색감 하나를 보면서 커왔어요. 나는 책을 읽으면서 커왔고.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안 해봤지만 영화만 해도 시나리오를 내가 썼다고 해도 뭐 그 시나리오를 구현을 하려면 이 시나리오에 좋은 적당한 로케 내가 딱 알고 거기에 맞는 조명 어떻게 설치할지 알고, 그리고 그 찍으려면 몇 시간이 걸릴 줄 알고, 거기 로케 전화해가지고 내가 딜 다 할 줄 알고, 그리고 의상 준비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의상 전문가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보잖아요. 의상은 누구한테 딱 맡기고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집단이 아니면 선수 같지가 않아요. 집단이 아니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선수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요즘 이제 기업 조직의 리더들을 보면 특히나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그런 그 주역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 체험을 많이 하셨고 성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진짜 이렇게 나를 열어놓고 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초대하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나가고 하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심리적인 약간 장애까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면 못 하세요. 은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방정식이 실패의 방정식이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지난 30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성공을 해왔으니 이 방법 외에는 불안하겠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 비즈니스 하고서 끝내야 되는 거고요. 시대 정신이라는 건 변하거든요. 지금 왜 우리 세대 그리고 제 후배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그리고 X세대 정도가 이게 긴장을 해야 되냐 하면 시대 정신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힘을 가진 방법은 옛날 시대 정신에서 힘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즈음 세대들은요, 2차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은 시스템이고, 일사불란함이고, 조직력이고, 추진력이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4차 산업혁명이면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그 끝난 상태에서 내가 해본 거 외에는 불안해서 못하겠다라든가 난 그게 잘 안 돼 라고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라는 절체절명의 의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요 그런 변화 의식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 내가 이 얘기 자주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힘든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30년 차 된 어떤 CEO나 전무라고 쳐요. 그럼 자기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도 구성원들이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장이나 무슨 뭐 상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를 맞추는 거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자 오늘부터 창의적이야. 회의실에서 아무 말이나 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되거든요. 지치지 말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잡은 방향으로 5년 저는 적어도 5년은 봐요. 5년, 10년을 후배들한테 농담도 던지고 회의실에서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김대리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이걸 했다면 그거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근데 포기하거든요,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난 안 돼라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연배 이런 분들 많은데 자꾸 하게 되는 말이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라. 포기하지 말고. 네. 그리고 기업 문화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부드러울 연자는 기업 문화잖아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딱하던 조직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강연을 하나 듣고 CEO가 나도 이제 부드러워져야지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력을 해야죠. 뭐 파티를 하건 어떤 아이디어를 내건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훌륭한 리더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돕는 일을 진짜 천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을 쭉 해왔는데 진짜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이 청춘을 다 바쳐서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지난 한 5년 사이에 너무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 진짜 이전에 해왔던 방식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나한테 가르쳐 주거나 가이딩을 이미, 왜냐면 나는 너무 시니어하고 예, 가이딩을 주는 입장이지 내가 받는 입장이 또 아니니까 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데 이게 자기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유목민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마드는 계속 이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땅에 적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반도 땅에서 버추얼리 계속 옮기고 있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연애하는 방법, 10년 전에 짜장면을 시켜 먹는 방법, 5년 전에 택시를 타는 방법, 3년 전에 그 호텔 잡는 방법이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리 노마드인 거예요. 디지털리 노마드인 시대에는 농경 시대처럼 고정돼 있는 시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2차 산업혁명을 1910년대로 보는데 그게 한 70년대까지 갔고요. 3차 산업혁명이 인터넷인데 그걸 떠나서 시대 프레임은 소니, 그래서 삼성, 현대까지 오는 시대 프레임은 거의 2000년대까지 왔죠. 거의 100년 가까이 온 그 시스템은 농경 시스템이었었거든요. 네.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네들이 지혜의 창고죠. 그렇죠. 마을에 노인이 하나 있는 건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태풍 오고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이렇게 지나갈 거야. 저거 묻거나. 근데 노마드는 그때 노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노마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가면 새로운 땅이죠?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죠. 무섭고 하니까. 누가 나가냐? 젊은 친구들이 말 타고 나가요. 말 타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줘요. 저 샘물 가지 마세요. 저 숲은 괜찮아요. 저기다 텐트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노마드의 삶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같은 분들이 그 시대에 적응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창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집단 지성, 집단 창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집단 창의라는 것도 지금 결국 변화를 만드는 리소스나 파워를 가진 9세대의 그런 분들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변화인데, 맞아요. 결국 웅현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각성해라, 빨리. 그렇죠. 변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스톱이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분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다, 그런 리더십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창의적이라고 느끼고요.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실현해내는 그게 좋았었고. 웅현님이 보시기에 요즘은 특히 어떤 리더들을 시대가 원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저는 MZ세대가 그렇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난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 같은 리더들을 원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